네, 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 엇갈린 흐름 기록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더 커지는 가운데 이 경제 회복이 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 대한 해석들 오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혼조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76% 하락했고,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4%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약세는 8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민감주를 좀 매도세가 좀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MS만 이제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4.7% 상승했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도 7.5%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ARM에 대한 인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0.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애플이 1.5% 강세, 넷플릭스가 2.7% 강세, 테슬라가 2.6% 강세.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 쿠팡이 지금 어제 9.7%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0.9%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페이스북도 1.5%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제 시장을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보시면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빅테크 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그래도 좀 상승하는 바람에 시장은 그나마 조금 S&P 500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폭을 좀 줄인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주식들 때문에 시장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애플의 강세는 아이폰 13이 14일 날 출시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에어팟하고 그다음에 애플워치도 신형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되는 신고가 행진인데 2025년까지 가입자 증가세가 경고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경고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690달러에서 780달러까지 상향 조정한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TV 브랜드를 이제 10월 달에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존의 TV 출시는 지금 중국 TCL에서 설계와 위탁 생산을 좀 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55인치에서 75인치 대형 TV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아마존이 이렇게 이제 TV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체 생태계 확대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아마존이 기술을 개발해서 TV를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쪽의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PB 브랜드, 자체 PB 브랜드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10조를 들여서 유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2기를 신설한다라는 이제 겔싱어 CEO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수요는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아일랜드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대 말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이제 2배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 자동차의 경우 2019년에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4% 정도밖에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향후에는 약 20%까지는 확대될 것이다. 아마도 뭐 자동차의 뭐 전장화가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망한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4분기 GDP 성장률을 6.5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연간 GDP 성장률도 5.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S&P 500을 지수를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9월, 10월에 약세장이 뭐 전망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연말에는 지금보다 낮아진 4천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 때문에 2038년까지 강세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주식 붐이 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 때문에 2038년까지 강세장을 전망하는 거고요. 향후 5년에서 15년 동안에는 과거에 본 적 없는 이제 기하급수적인 생산성 향상과 증시의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최현재 전문가님과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가 밀려도 나스닥 지수 계속 신고가 돌파하는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데 사실 이제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곧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입장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빅테크 주식들 위주로는 이제 고점 경신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팔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번 주에 당장 이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어제 보면은 일부 주식들만 가지고 이제 빅테크 주식들만 가지고 이제 시장이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시장 체력이 점점 이제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인데 이번 주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근데 조정이 오는데 뭐 얼마만큼 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애플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정말 강했거든요. 뭐 방주도 이제 말씀 주신 한 종목을 빼고는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 애플은 특별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13이 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애플에 대해서도 그럼 마찬가지로 조금 매도 관점을 취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9월 17일 날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당겨지는 모양입니다. 14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은 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서자. 근데 빠질 때는 팔 필요 없다. 네. 예. 근데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자 이런 관점을 주셨는데요. 애플이 보니까 뭐 보도에 의하면 롤러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도 좀 출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폴더블이라면 애플은 롤러블 쪽에서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롤러블에 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는 결국에는 폴더블 쪽에서 먼저 진출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롤러블은 좀 향후에 폴더블 폰 나온 다음에 좀 몇 년 있다가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앞서가는 모양이라 가지고 좀 약간 네. 좀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네. 네, 롤러블이 사실 LG 쪽에서 좀 많이 밀어붙였던데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약간 현재는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뭐 폴더블 쪽에서 좀 먼저 진출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중에 쿠팡이 어제 초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좀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공모가를 이제 하회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쵸, 좀 하회해서 네. 20달러대로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저는 조금 더 아래로 빠질 것이다. 한 25달러 밑으로 좀 빠질 것으로 봤는데 일단 급반등이 좀 나타나기는 했어요.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저는 뭐 쿠팡 주식의 뭐 향후의 성장성은 좀 괜찮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좀 여기서 더 뭐 20달러대로 더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 매수는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쿠팡 주식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 유럽 쪽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게 되는데 앞서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TSMC 쪽도 사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크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이쪽으로는 영향이 없을까요?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인텔도 결국 CPU 쪽에 말고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도 확대하고 또 GPU 시장도 얼마 전에 좀 진출하기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 긴장을 시키고 그랬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뭐 바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차후에 이제 좀 인텔이 하는 걸 봐가면서 좀 어떤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의 영향을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도 최근에 사업 영역을 점차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전망 쪽으로 좀 가보면 골드만삭스도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깎았더라고요. 이 지난달에도 6.4에서 6%로 내린 지 사실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확실하게 좀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4분기 분기 GDP 성장률도 낮췄고 그다음에 네. 연간 GDP 성장률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0.3% 정도 낮췄습니다. 뭐 이쪽에서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표가 안 좋으니까 또 낮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항상 뭐 후행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동안에도 보면은 뭐 지표가 좋으면은 또 다시 상향 조정하고 네.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 뭐 6% 정도에서 미국 경제는 성장을 하면은 올해 물론 기저 효과가 이제 작년 대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한 4%에서 한 4% 중반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데가 네. 그 정도 성장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큰 포인트는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미 앞에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이에 따른 조금 후행적인 하향 전망 조정치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2개월은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전문가님도 약간 2개월 동안 좀 어느 정도 10%에서 15%가량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현금을 좀 모아가고 어느 정도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언제도 이제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쉬었을 때 어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9월이든 10월이든 분명히 뭐 조정은 옵니다. 그런데 향후에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는 한 1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10% 정도 오면은 또 다시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뭐 저는 빅테크 주식들 많이 가지고 계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쓰면서 현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는 챙기자. 네. 챙겨놓고 이제 조정 오면은 연말에 또 다시 강세장이 올 거니까 그때 대비하자. 저는 그 관점입니다. 네, 연말 강세장에 좀 대비해서 현재는 현금을 50%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좀 조정이 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캐시우드 관련해서 가볍게 이슈 좀 체크해 보면 밀레니얼 세대가 강세장을 이끌 것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뭐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쪽이 사실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로빈후드나 뭐 코인베이스, 스퀘어 뭐 이렇게 동영상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의 메인 세대가 좀 교체가 되면서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강세론자는 맞는데요. 근데 네네. 이제 2038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쉬지 않고 간다는 건지 뭐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지만은 간다는 건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그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축소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이제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자기들도 포지션이 이제 좀 과하니까 좀 립 서비스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38년까지 미국이 뭐 우상향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지만 뭐 사실은 헤지펀드 측과는 또 반대로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의 좀 의미 있는 본인들의 수익 챙기기를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장 이슈와 전략들 최훈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